자, 그럼 얘들아,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의 활용, 삼각함수의 활용 할 건데, 삼각함수랑 삼각함수의 그래프 단원이랑 약간은 구분이 되는 단원이야, 알겠지? 그래서 조금은 다른 단원이 될 거니까 쌤이 오늘 총 몇 개를 설명할 거야? 4개를 설명할 거야. 첫 번째가 사인 법칙, 두 번째가 코사인 법칙, 세 번째가 삼각형의 넓이, 네 번째가 사각형의 넓이까지 일단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일단 얘를 잘 보고 오늘은 기본적으로 일단 암기는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사인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원이 있어. 원이 있고요. 원 안에 어떠한 삼각형이 이렇게 내접해 있어. 그럼 얘들아, 이 삼각형은 원에 내접해 있으니까 원은 삼각형에 뭐에 있는 거야? 외접해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 원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에요. 외접원. 자, 외접원. 그리고 그 외접원에는 중심이 있고 얘를 외심이라고 부르겠지. 자, 얘가 외심이에요. 삼각형의 작도의 원리에 따라서 A라는 꼭지점의 대변의 길이가 스몰 a가 될 거고, B라는 꼭지점의 대변의 길이가 스몰 b가 되고, C라는 꼭지점의 대변의 길이가 스몰 c가 되겠지. 자, 이렇게 작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게 사인 법칙인데, 자, 사인 a분의 a라는 각도의 사인 값분의 스몰 a라는 변과 사인 b분의 스몰 b, 그 다음 사인 c분의 스몰 c라는 값은 셋이서 다 같을 수밖에 없고,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인 지름과 같을 수밖에 없다. 얘가 사인 법칙이야. 얘에 대한 증명이 있긴 한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인 법칙을 문제에서 잘 응용하고 써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 잘 암기하세요. 사인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와 사인 c분의 c는 전부 다 2R로서 동일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이상한 어그로를 끄네. 왜 거기서 삐걱삐걱대? 아무튼 재민아, 지금 관중이야? 아니지? 너 지금 머리로 충분해? 나 농담한 거야? 아니야, 영주야. 부탁이야. 쌤이 하이보이 나중에 칠게. 아무튼 간에, 자, 봐봐. 이 세 개의 비율이 같다는 얘기는, 얘가 이거 분수잖아. 비율이죠. 얘가 같다는 얘기는 A 대 B 대 C의 비율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같다는 얘기니까, 이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A 대 B 대 C의 비율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와 같다라는 얘기로 성립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얘가 1, 2, 3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얘도 K, 2K, 3K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비율이 똑같이 성립을 하겠죠. 따라서 변의 길이의 B와 사인 A, B, C의 비율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주로 우리가 뭘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사인 A라는 친구를 우리가 얘와 얘를 같다고 놓고 치환하시면 2R분의 A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사인 B는 그럼 마찬가지로 2R분의 C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자, 사인 C는 2R분의 C라고 표현이 가능하니까 가끔씩은 사인 값 대신에 2R분의 A, 2R분의 B, 왜 그래? 2R분의 C까지 대신해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해두면,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사인 법칙을 정확하게 외워두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실제로 문제는 도형으로 항상 나올 거야. 도형이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얘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쌤이 설명할 부분은 코사인 법칙인데요. 자, 코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도 좀 해줄게요. 삼각형이 똑같이 비슷하게, 자, 이렇게 있다고 쳤어. 자, A고 B고 C고요.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는 변의 길이가 형성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뭐냐면요. 자, a제곱이라는 변의 길이는 결국에는 b의 제곱과 c의 제곱을 합치고 거기서 2bc를 뺀 다음에 거기다가 코사인 a를 이렇게 곱한 친구다 라고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b제곱이라는 친구는 a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 b다 라고 이렇게 써도 성립을 할 거야. 그 다음 c제곱이라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라고
쓰면 얘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코사인 법칙이고요. 자, 특이 케이스 하나 보여줄게. 얘들아,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 코사인 법칙의 하나의 예시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겠니? 알 수 있겠니? 자, 왜? 봐봐.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가 A, B, C라고 하면 스몰 a, b, c고요. 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예를 들어보면 C의 제곱은, 잘 봐,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인데, 지금 코사인 C는 C가 90도니까 코사인 90도는 몇이야? 0일 수밖에 없죠. 코사인 90도. 그러니까 얘가 0이기 때문에 얘가 싹 사라져서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게 C제곱과 같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중학교 때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만 얘만 배웠지만 얘가 0이니까, 근데 코사인 법칙까지 배우게 되면 꼭 90도가 아닌 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빗변의 길이를 다 알 수 있게 된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리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표현도 가능하냐면 A라는 변을 주인공으로 뒀을 때는 식을 이렇게 쓰겠지만 코사인 A를 주인공으로 두면, 자, 코사인 A는 이 간단한 식변을 해서 넘겨주신 다음에 2BC로 나눠주면 결국에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 될 수밖에 없고, 걔는 코사인 B와 코사인 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 이거 일단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지. 자, 이게 코사인 법칙이고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그냥 여러분들 잘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암기를 했다고 해서 문제풀이가 바로 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 암기한 내용을 주어진 도형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가 항상 응용이 어려워. 그러니까 좀 이따 다양한 문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볼 거고, 여기서 쌤이 너희들한테 꼭 필수로 요구되는 세 번째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중학도형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요, 중학도형이 매우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쌤이 중학도형에 대해서 얘기를 몇 가지 성질만 얘기를 해줄게. 잘 봐봐. 너희들이 이 기초적인 레벨은 안 배우면 이 단원에서 굉장히 피곤해질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내가 이 원을 관통하는 직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럼 얘들아, 너희들 이 모양을 뭐라 불러? 이 뭔가 초승달 같은, 초승달은 아닌데 뭐 아무튼 이 모양을 우리가 뭐라 불러? 얘들아? 그렇죠. 얘를 우리가 활골이라 부르죠. 이 활골에서 이 직선 있죠, 이 선분, 이 선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니? 그렇지, 얘를 현이라고 부르지. 현이야. 실제로 얘들아, 왜 얘가 현이냐면 이게 활 모양이잖아. 활 모양,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자, 이게 활이라. 활. 리액션 좋아. 한 번 더 해줘. 이렇게, 그치?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이거. 자, 아무튼 이게 활 모양이니까 활골이야. 그리고 얘가 뭐냐면 현이야. 너희들 바이올린 같은 데서 현을 키는 거잖아, 그치? 현이 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현이야. 현인데, 자, 이거 알고 있어야 되죠? 원의 중심에서요, 현까지 수선을 쾅 하고 내렸어. 수선의 발을 내렸어, 여기. 그러면 수선이기 때문에 90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을 내리면 그 수선은 현의 길이를 수직 2등분 할 건데,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면 이런 거죠. 쿵 하고 선을 이었어, 얘들아. 이 선을 잇게 되면 이 삼각형은 지금 무슨 삼각형일 수밖에 없니? 2등변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길이도 원의 반지름이고 이 길이도 원의 반지름인 거잖아. 그러니까 R이고 R이니까 2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뭐야? 꼭지각에서 수선을 쿵 하고 내리게 되면 밑변을 수직 2등분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의 길이를 구할 땐 주로 뭐가 나오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 그 다음 반지름을 알아. 그럼 여기서 뭘 쓰게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돼서 현의 절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걔를 2배 해주시면 정확히 현의 길이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런 판단 첫 번째로 가능하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 만약에 내가 또 다른 직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만약 이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의 길이와 이 현까지의 길이가 같으면 당연히 현의 길이도 둘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반지름은 늘 동일할 테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져 버리면 현의 길이도 얘와 얘가 같아져 버리는 거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중학도형의 특징 중에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내 얘기 잘 들어라. 자, 잘 보시면 이번에도 쌤이 원을 그릴 거야. 원을 그릴 거야. 그리고 나서 원의 중심을 딱 찍고요. 쌤이 예를 들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이렇게 이었어. 그럼 얘들아, 이 부분은 지금 원의 일부죠. 피자의 일부잖아. 우리가 이런 모양을 뭐라고 부르니? 이런 도형을 뭐라고 불러? 야, 아까 제가 화일꼴이잖아. 얘 부채꼴이죠? 부채 모양이니까 얼마나 간단하냐. 그치? 얘가 부채꼴이야. 자, 아까 현이라는 거는 이 선분이 현이었죠. 그럼 이번에는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 부채꼴의 얘요. 호. 그렇지. 호, 이거 맞잖아. 그렇잖아. 호잖아. 얘가 호란 말이야. 자, 호야. 그러고 나서 물어볼게. 이 각을 이 부채꼴의 무슨 각이라 부르니? 알지? 네? 그 병수야. 이거 무슨 각이야, 부채꼴에? 중심. 그렇지. 병수니? 앞으로 아무튼 고마워. 자, 여기가 중심각이야. 야, 이씨, 도현이랑만 수업하냐? 그러니까. 여기 중심각 맞지? 시연아 맞지? 오케이. 그럼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해줄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중심각이야. 그러면 같은 호에 대해서 내가 이 원 위에 한 점을 찍고 이렇게 긋게 되면 이 원 위의 점에 대해서 상성되는 이 각을 우리가 뭐라 불러? 도연아. 네? 아니, 도연아. 도연아, 대답해봐. 병수가 아까 대답했잖아. 도연이 대답해봐. 이거 무슨 각이야? 뭐가 어디요? 이 각. 얘가 부채꼴의 중심각이면 여기 동일한 호에 대해서 원 위의 점으로 형성되는 이 각을 왜? 내가? 얘가 얘가. 원주각이죠. 원주각. 왜 원주각이냐면 얘가 원주잖아. 원주. 원의 둘레를 우리가 원주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원주 위의 점이기 때문에 원주각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건 얘가 원주각이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 위에 어떤 점을 찍더라도 쿵쿵 했어. 호가 동일하죠. 그럼 여기도 원주각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 찍었어. 그러면 쿵쿵이죠. 그럼 여기도 원주각이야. 이 원주각끼리는 다 크기가 어떻니? 같아요. 아시겠어? 따라서 동일한 호에 대해서 원 위에 아무 점이나 찍어놓고 원주각을 이으면 그 원주각의 크기는 다 같은데 그 원주각을 쌤이 세타라고 하면 중심각은 몇 도야? 2세타죠. 그치? 그래서 원주각이란 친구는 항상 2배를 곱하면 걔가 중심각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일단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이해되니? 자, 여기서 어떤 원리가 등장하는 거냐면 내 얘기 잘 들어. 여기서 파생된 원리가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부채꼴이지. 잘 들어. 부채꼴이야. 그러면 부채꼴의 가의 크기가 점점 넓어지다 보면 어떤 부채꼴도 만들어지냐면 이런 부채꼴도 만들어질 거야. 얘도 부채꼴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피자 모양이 피자를 넓혀 하다 보면 반판이야. 얘도 부채꼴이잖아. 그럼 봐봐. 얘가 호죠. 얘가 호야. 그럼 중심각 크기 지금 몇이야? 얘 180도인 거 맞지? 중심각 크기가. 그러면 동일한 호에 대해서 여기가 호의 시작이고 여기가 호의 끝이잖아. 이만큼이 호잖아. 걔를 가지고 내가 아무런 한 점을 탕하고 이으면 이 호에 대해서 이 각이 무슨 각이야? 원주각 맞아? 원주각 맞지? 원주각은 중심각의 항상 절반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조건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너희가 점을 이런 데 찍어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는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여기서 어떤 원리가 파생되니? 아, 반원으로 땅 해서 이 길이가 지금 지름이잖아. 지름과 원 위에 한 점을 연결한 그 각도는 항상 90도가 나온다는 원리가 중심각의 절반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야. 아시겠어? 너희들은 그래서 앞으로 원 위에서 중심을 관통하는 어떠한 지름이 있을 때 지름과 원 위에 한 점을 이렇게 이은 그 각도가 항상 90도라는 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알겠니? 그 이유는 뭐다? 얘도 부채꼴이기 때문에 중심각이 180도여서 원주각은 걔의 절반인 90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이해되시겠지? 자, 이거고요. 쌤이 뭐 여기서 더 추가로 설명할 거는 이 정도 남은 것 같아. 이번에 또 한 번 원이야. 왜 자꾸 원을 그리냐면 이 단어는 원에 대한 단어이 될 거기 때문이야. 봐봐. 내가 만약 이렇게 원에 대한 접선을 그었어?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뭐 하시면? 이으시면 걔는 항상 뭐가 나올까? 각도가 90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 90도가 나올 거야. 90도가 나올 거여서 접선과 원의 중심을 이을 때는 항상 90도가 나올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의 내접원을 그리게 되면 여기 90도 나오고 여기 90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90도 나올 거여서 결국 이렇게 갈라봤을 때 얘랑 얘, 얘랑 얘,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서로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도 동시에 나올 거란 얘기야. 접선 3개니까. 이해하시겠니?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너희가 앞으로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에서 중학도형이 등장했을 때 너희들 원주각 쓰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현의 길을 이용하는 문제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접선에까지 어떤 거리나 여기가 수직인 걸 이용하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니까 준비를 잘 해놓을 수 있겠지. 자, 이게 일단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랑 중학도형이었어. 이해하시겠니? 자, 두 번째 판에서 쌤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랑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까지 하면 오늘 개념 설명은 끝이 날 건데 자, 앞에 나온 내용은 지우되 여러분들 얘는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쓸 수 있어야 돼. 인정? 알겠어? 오케이. 자, 얘들아, 너희들 기존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몇 개 알아? 이 단원을 배우기 전에. 한 개 하는 거 맞지? 한 개가 맞아요.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니? 사각형이요? 삼각형. 6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우리가 하나만 알고 있었어. 근데 오늘 추가로 4개를 배울 거야.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라고 하면 잘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또 한번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A고 B고 C고 A고 B고 C야. 자, 1번 공식은 뭐냐면 자, 1번 공식은 이렇게 쓸게. 삼각형은 통째로 그려놓고 자, 1번 삼각형 넓이는 S라고 이제 불렀을 때 그 S 넓이는 2분의 1 AB sin C 또는 2분의 1 BC sin A 또는 2분의 1 AC sin B다 라고 하면 얘네들은 다 넓이가 될 거야. 무슨 말이냐? 2분의 1을 곱해놓고 A랑 B를 곱하고 그 사이에 끼인 각 C sin C 또는 2분의 1 곱해놓고 B랑 C 곱한 다음에 그 사이에 끼인 각 sin A 그 다음 2분의 1 곱해놓고 A랑 C랑 그 사이에 끼인 각 sin B를 곱하면 얘가 삼각형 넓이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쌤이 설명해 드릴게요. 세 개 중에 하나만 보여줘도 바로 이해를 할 텐데 잘 들어봐. 내가 A에서 이 원리를 설명하는 거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되게 재밌는 설명이니까 들어봐. A에서 쌤이 수선을 쿵 하고 BC에 내렸어. 90도가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이 길이를요 쌤이 H라고 이렇게 불러볼게. 괜찮아? H야. 그럼 잘 봐봐. 2분의 1 AB sin C라는 걸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sin C잖아. sin C. 여기가 C라는 각도죠. 그러면 sin C라는 거는 이 C라는 각도를 왼쪽 아래에 뒀을 때 빗변분의 높이 아니야? 그럼 sin C 맞죠? sin이라는 게 이 각에 대해서 빗변분의 높이였잖아. 그러면 내가 sin C 대신에 빗변분의 높이니까 B분의 H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계산해보면
B가 약분되고 2분의 1 AH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A라는 게 이 길이고 H가 높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에 곱하기 2분의 1까지 했으니까 넓이 아니니? 동의하시죠? 아, 그러니까 표현 자체는 sin C라고 했지만 내가 수선을 내렸을 때 sin C라는 거는 B분의 H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냥 B분의 H 대입하면 결국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랑 똑같아질 거란 얘기야. 아시겠어? 다만 지금 H의 길이를 모를 때는, 그리고 sin C의 값을 알 때는 H를 직접 못 구하니까 그냥 sin C로 대체해서 이 식을 써버린다는 얘기지. 자, 이게 첫 번째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 두 번째는요, 삼각형이 이렇게 외접원 안에 이렇게 내접해 있다고 쳤어. A, B, C고요. 그 다음에 A, B, C예요.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이렇게 으면 얘가 반지름 R이 되는 거 맞죠?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 S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4R분의 ABC라고 바로 갈겨도 좋습니다. 얘가 삼각형의 넓이에요. 반지름 길이의 4배 분의 세 변의 길이를 다 곱하는 거야. 얘도 되게 간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했던 설명 다시 한번 해볼게. 잘 들어. sin A분의 스몰 a, sin B분의 스몰 b, sin C분의 스몰 c가 전부 다 2R로 같죠? 괜찮아? 그러면 쌤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sin A라는 건 결국 2R분의 A다 라고 썼던 거 맞지? 괜찮아? 그러면 쌤이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아? 얘는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2R분의 A다 라고 이렇게 쓰면 동일한 식 아니야? 4R분의 ABC잖아. 맞아? 얘들아, 4R분의 ABC야. 근데 얘네 둘이 곱해지면 4R이고 BC, A 곱해지면 ABC지. 그럼 내가 2R분의 A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sin A를 이렇게 써도 괜찮죠? 저기 sin A, 2R분의 A. 그러니까 2분의 1 BC sin A랑 얘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아까 2분의 1 BC sin A 넓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알고 있고 3개의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그냥 4R분의 ABC로 넓이를 바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게 두 번째 방식이야. 자, 그러면 세 번째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이번에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원이 이렇게 내접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원이 내접해져 있어. 자, A고요, B고요, C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내접원은 특성상 아까 전에 쌤이 설명했지만 여기 원의 중심에서 수직을 이었을 때 여기가 전부 다 접점까지 90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 상황에서 내가 추가로 얘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쌤이 이 삼각형 넓이를 전체를 구할 때 먼저 이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3개 구해서 따로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잘 봐봐. 어차피 이 길이는 스몰 r로 다 동일할 거 아니야.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C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 즉 2분의 1 RC 더하기 A 곱하기 R 2분의 1 하면 2분의 1 RA 더하기 2분의 1 RB 이렇게 더하면 얘가 삼각형 넓이 아니니? 따라서 얘를 2분의 1 R로 묶어주면 결국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구했을 때 얘가 결국 넓이 S와 동일한 거 아닐까? 그치? 그래서 내가 삼각형의 3개의 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세 변 길이의 합일 것이다.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알고 있으면 4R분의 ABC 4배분의 반지름의 4배분의 ABC의 곱일 것이다. 2개의 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을 알고 있으면 그게 2분의 1 AB sin C 해서 넓이일 것이다. 이게 세 번째까지 쌤이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번째는 이제 사실은 공식 교육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수능엔 나오지 않거든요. 내신엔 나오지만.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내신을 이제 추가로 볼 학생이 없으니까 솔직히 하나마나한 얘기지만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헤론의 넓이 공식, 아마 이름은 기억날 거야. 헤론이라는
사발놈이 있었잖아. 그치? 자, 그때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갑자기 지가 넓이를 뭐 구해보겠다고 주얼주얼 한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구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만 알고도 바로 넓이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자, A고 B고 C야. 그랬을 때 헤론이 갑자기 이런 짓을 합니다. 스몰 s라는 미지수를 설정해 놓고 얘가 세 변의 길이의 합에서 걔를 2로 나눈 친구다 라고 s를 설정했어.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 라지 s는 루트를 쾅 하고 써놓고 여기 안에 s 곱하기 s-a 곱하기 s-b 곱하기 s-c다. 이게 넓이다 라고 증명을 했는데, 이 증명 과정은 실제로 얘를 넣고 얘를 넣고 얘를 넣고 얘를 넣으면 결국에 나중에 코사인 법칙으로 얘가 증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안 할게. 일단 헤론의 넓이 공식은 수능에서 출제될 확률이 제로인데 임기응변식으로 가끔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너희가 세 개의 길이의 변만 알고 있는데 넓이를 꼭 알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공식적인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꼭 구해야 될 때 약간 임시방편으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알아두면 도움은 되겠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요, 총 4개가 추가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얘들을 잘 활용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는 구하는 공식이 2개 있는데, 쌤이 여러분들한테 먼저 사각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니들이 사각형을 잘 모르더라. 자, 얘들아, 사각형이라는 건 어떤 도형이니? 각이 4개. 정확한 표현이죠. 고마워. 네모라고 안 해줘서. 자, 각이 4개가 형성이 되고 꼭지점이 4개면서 변이 4개가 형성되는 그런 친구들은 다 사각형이죠. 그럼 쌤이 사각형의 족보를 한번 써볼게. 자, 사각형 해가지고 각이 4개인 애가 전체 이렇게 있는 거야. 사각형이 있어. 각이 4개면 다 사각형인데 그 안에 그 다음 규모로 큰 애가 사다리꼴이라는 친구가 그 안에서 무리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사각형 내에는 사다리꼴인 것과 사다리꼴이 아닌 것들로 나뉘게 될 거야. 사다리꼴은 얘들아 무슨 뜻이니? 한 점만 평. 그렇죠. 얘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친구야. 그러니까 변이 4개가 있잖아. 변이 4개가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한 쌍, 2개가 평행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를 긋고, 자, 이렇게 하나를 그었을 때 내가 사다리꼴은 이렇게 하나 그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어놓으면 얘 사다리꼴이죠. 왜? 한 쌍이 이렇게 평행하니까. 이런 애들이 사다리꼴이야. 오케이. 그러면 사다리꼴 안에서 또 집단을 형성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이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다리꼴 내부에서 평행사변형과 평행사변형이 아니로 또 나뉘는 거야.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무슨 뜻일까 얘들아? 어떤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잘했어. 자, 평행사변형은 무슨 뜻이냐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야. 그래서 이 사다리꼴 중에서 아까 한 쌍이 평행했다면 한 쌍이 더 이렇게 평행해주면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지.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이 한 쌍도 서로 평행하고 이 한 쌍도 서로 평행하면서 얘의 특징은 대각선끼리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길이 둘이 같고요, 이 길이 둘이 같아.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똑같고요, 그 다음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똑같아서 얘네들이 더하면 180도가 나오는 거. 이게 평행사변형이었지. 오케이. 자, 평행사변형 중에서 이 안에 어떤 애들이 또 생기게 되냐면 직사각형이란 친구가 또 여기서 세력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마름모라는 친구가 이렇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둘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이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그렇지, 여기가 정사각형입니다. 자,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얘들아, 직사각형은 특징이 뭘까? 일단 봐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쌍의 대면이 평행해야 되지. 근데 그 중에서 직사각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4개의 각의 크기가 다 같으면 직사각형입니다. 그리고요, 마름모는 4개의 변의 길이가 다 같으면 마름모예요. 그래서 봐봐, 직사각형인데 봐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원래 있는 상태에서 여기 각과 여기 각과 여기 각과 여기 각이 다 같아야 돼. 근데 사각형의 4개의 각의 크기의 합은 몇이야? 360도죠. 걔를 동일하게 4개로 나눠 가지려면 각자가 90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행사변형 중에서 이렇게 그어지면 둘이 평행하고, 둘이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인데 각자가 90도씩 서로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얘가 직사각형이 되는 거지. 그래서 4개의 각의 크기가 동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름모란 친구는 평행인데 평행 망했네.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다 같으면 얘가 마름모가 되는 거야. 평행하면서 길이가 다 같으니까 마름모야. 오케이. 그러면 이 정사각형이라는 친구는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어? 4개의 각이 다 같고 4개의 변도 다 같으니까 걔가 정확하게 정사각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90도씩 가지면서 변의 길이도 다 같으니까. 그래서 사각형의 계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쌤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1번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야. 자,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한다고 치면, 자, 이 길이가 A고요. 이 길이가 B예요. 그 다음에 이 각을 알고 있으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AB 사인 세타, 여기 각을 세타라고 놓을게. 이게 끝이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삼각형 쪼개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지금 합동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B B인 각일 거 아니야, 사인. 그럼 걔를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되니까 그냥 AB 사인 세타가 나오는 게 넓이겠죠. 여기까지는 애들이 금방 다 이해를 하거든. 두 번째는 아무런 랜덤한 사각형, 막사각형의 넓이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거든. 막사각형, 이거 없는 단어야. 내가 그냥 만든 거야. 막사각형, 막 생긴 사각형이야. 어떠한 변도 평행하지 않을 거야. 그럼 쌤이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 그었고, 이렇게 하나 그었고, 이렇게 하나 그었고, 이렇게 하나 그었어. 안 평행해. 안 평행해, 얘들아. 안 평행해. 그랬을 때 여기를 A랑 B랑 C랑 D라고 하잖아. 그럼 얘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요. 여기도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요. 그러면 교각이 생기죠. 교차하는 각. 하나, 둘, 셋, 넷. 4개가 생겨. 근데 이 각이랑 이 각은 맞꼭지각이니까 서로 같고, 얘네 둘도 서로 같죠. 근데 이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얘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대각선의 길이를 스몰 a라고 두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스몰 b라고 뒀을 때 결국 이 사각형의 넓이는 여기 세타야. 2분의 1 ab 사인 세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가.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 선생님, 근데 각이 4개가 형성될 건데 꼭 이 각을 써야 돼요? 안 써도 돼. 이 각 써도 돼. 왜냐하면 이 각과 이 각의 사인 값은 둘이 어떠니? 무조건 같죠. 왜냐? 이 각이 세타라면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180 마이너스 세타. 근데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같으니까 내가 이 각을 두든 이 각을 두든 어차피 사인 값은 같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그럼 왜 이렇게 넓이가 나오느냐? 재밌는 풀이가 이제 들어가요. 얘랑 평행한 선을 쭉 하고 올려봐. 그러면 평행한 선이니까 내가 대충 이렇게 그으면 평행하니? 아우씨. 이렇게 그으면 평행하니? 평행하죠, 둘이. 대충.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그으면 대략 평행하죠. 즉
이 길이랑 아니, 이 변이랑 이 변이랑 이 변이 다 평행한 거야. 세 개가. 마찬가지로 얘에 대해서도 평행한 애를 하나 그어볼게. 그러면 이렇게 여기 딱 통과하게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딱 통과하게 그려볼게. 그러면 얘랑 얘랑 얘도 평행, 평행, 평행해. 괜찮아? 그러면 지금 쌤이 그린 이 그림 있죠? 얘는 평행사변형 맞니?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잖아. 근데 이 길이가 A니까 이 길이도 A가 이렇게 나올 거고 이 길이 B니까 이 길이도 B가 이렇게 나올 거지.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세타랑 각은 당연히 여기 있는 세타랑 각이랑 동의각이죠. 여기도 세타야.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 넓이는 AB 사인 세타 아니겠어? 그치? 근데 이 사각형, 막사각형의 넓이는 결국 얘도 지금 평행사변형인데 얘 평행사변형 맞죠? 근데 얘가 절반으로 탁 나눴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합동 아니야? 여기랑 여기랑 합동 아니야? 여기랑 여기랑 합동이고 여기랑 여기가 합동이니까 결국 전체 넓이의 절반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이 막사각형이. 그래서 대각선과 평행한 선을 각자 그어서 평행사각형 만들어 놓고 걔의 절반을 때리게 되면 이 막사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다.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된다. 대각선 길이 곱해놓고 그 대각선끼리 교차하는 각의 교각의 크기를 사인을 곱하고 거기다 2분의 1을 곱하면 걔가 넓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근데 얘들아 사실상 수능에서는요 삼각형의 넓이와 사각형의 넓이는 거의 잘 안 나와. 그럼 누가 나오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걔는 내가 설명할 게 별로 없어. 왜? 외우면 끝나는데 외워도 못 풀어. 외워도 못 풀어요. 그 이유는 그 외운 거를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를 애들이 몰라. 왜냐면 써먹는 게 어렵거든. 그래서 지금부터는 쌤이랑 같이 써먹는 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수학의 바이블 유형 1에 가면 삼각함수의 활용 136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풀이를 좀 해나갈 건데요. 자, 볼게. 수연아 같이 볼게. 703번부터 볼게요. 자, 자, 이 문제부터 우리가 같이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자.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가 4고요. AC의 길이는 3이고요. 점 D는 BC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그런 점이래. 그랬을 때 알파랑 베타라는 각을 이렇게 뒀는데 그때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그럼 얘들아 어떻게 할까? 너희들이 이 문제 풀려면 2대 3 내분점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 길이를 2K로 두고 이 길이를 3K로 두는 게 가장 간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얘들아? 쌤은 이런 생각 들거든, 얘들아. 봐봐. 지금 여기에 왼쪽 삼각형 하나가 보이죠? 이렇게. 그럼 이 삼각형에 대해서 잘 들어. 사인 알파분의 2K란 친구, 즉 사인 알파분의 2K야. 걔가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쌤이 이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 이 각을 세타야.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4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삼각형이니까 사인 법칙 외웠죠? 그러면 사인 알파분의 2K가 사인 세타분의 4랑 이렇게 동일하게 될 것 같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대각선끼리의 곱이 성립하니까 사인 알파, 4 사인 알파가 2K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양변을 4로 나눠주면 2분의 K 사인 세타가 이렇게 돼버리는 게 맞지? 대각선끼리 서로 곱해놓고 양변을 4로 나눈 거야.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번엔 쌤이 주목할 삼각형이 어디 있냐면 이 두 번째 삼각형 얘한테 한번 주목을 해볼게. 그럼 이번엔 내가 뭘 세울 수 있냐? 사인 베타분의 3K라는 이 친구가
결국에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이거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맞잖아, 이 각. 동의해? 수연아 맞지? 관심 없어?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맞지? 그러면 얘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3이랑 동일하지 않겠어? 근데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오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누구랑 똑같다? 사인 세타와 똑같으니까 얘를 그냥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 거 맞지? 그럼 쌤이 또 한 번 대각선끼리의 곱을 갈기면 사인 베타라는 친구는 둘이 곱한 거를 3으로 나누면 결국 K 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동의하시죠? 따라서 마지막 결론,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라는 건 얘분의 얘란 뜻이잖아. 따라서 2분의 K 사인 세타분의 얘는 1분의 K 사인 세타니까 결국 얘가 약분되면서 정답이 2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답은 2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각형이 큰 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각자 두 개로 쪼개졌을 때 비율이 2대 3이니까 2K, 3K를 놓고 작은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큰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썼을 때 결국에는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를 둘 다 소거시키면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포인트. 얘들아, 단순히 외운다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유형 1번이었고, 자, 유형 2번으로 넘어가시면, 이번엔 707번 한번 보죠. 서술형 문제가 나왔는데, 707번. 그림과 같이 AD의 길이가 2루트 2이고요. 그 다음에 90도. 이제 BCD의 각도가 90도고 저 삼각형 ABCD에 대해서 뭐 45도 나와 있고요. 뭐 나와 있는데 BD의 길이를 구하라고 나왔어. BD의 길이라는 건 이 대각선인 거 맞죠, 얘들아? 자, 대각선이야. 자,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바로 안 보이는데? 생각. 2루트 2, 45, 45. 얘들아, 우리 한번 찾아보자. 뭔가 이 도형 안에서 뭔가 좀 발견하려고 애써 보세요.
찾았다. 얘들아 잘 봐봐. 너희들 여기 지금 이렇게 변이 있죠? 맞아? 이거 찾으려면 조금 오래 들여다봐야 되겠네. 잘 봐봐. 여기 이렇게 변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45도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보냈을 때 여기 몇 도니? 여기 45도죠. 맞아? 그러면 이 현에 대해서 이쪽도 45도고 이쪽도 45도니까 내가 만약 여기에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 치잖아? 원을 그리면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통과하게 되실 거란 말이야. 선생님 왜요? 내가 그림이 좀 미숙하지만 최대한 지금 보정하고 있어. 자, 이렇게 원이 그려질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지금 이 현에 대해서 이쪽도 45도고 이쪽도 45도란 얘기는 이 원이 이렇게 통과하게 될 때 얘도 뭐야? 원주각이고 얘도 원주각이 생기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아까 쌤이 중학도형 설명 안 했으면 너희 이거 원주각인 거 발견할 수 없었겠지? 그치? 자, 동일한 현에 대해서 같은 각도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원을, 외접원을 그렸을 때 잘 생각해봐. 이 삼각형의 외접원을 그리거나 이 삼각형의 외접원을 그리거나 같은 외접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45도, 45도니까. 자, 이걸 발견하시는 거야. 근데 봐봐. 더 재밌는 건 이거 한번 봐봐, 얘들아. 이거. 여기 몇 도야? 90도 맞아? 그럼 원 위의 한 점에 대해서 90도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지름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지름이기 때문에 원주각이 90도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선분 BD는 저 외접원의 지름, 즉 2R일 수밖에 없다란 상식? 아무튼 사실을 밝혀낸 거지. 그럼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길이가, 이 삼각형이 지금 이 원에 내접해 있는 삼각형이니까 이 각도분의 얘 사인 45도분의 2 루트 2라는 친구가 결국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어? 2R이랑 같을 수밖에 없죠. 사인 법칙에 따라서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결국에는 2분의 루트 2분의 2 루트 2는 결국 4가 나올 것이고 얘가 4가 된다면 지름은 4로 끝나는 거니까 정답이 4로 끝나겠죠. 그치?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림을 딱 봤을 때는 바로 안 보일 거야.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45, 45가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얘의 외접원과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결국 동일하게 그려질 것이다. 그래서 둘 다 원주각일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 자, 이게 707번이고요. 다음 유형 3번으로 넘어가서 사인 법칙의 변형 문제를 좀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 뭘 볼 거냐면 712번 문제를 함께 볼게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니까 얘기 잘 들어줘. 자, 712번에서 쌤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사인 법칙 있죠, 사인 법칙. 사인 법칙에서 사인 A분의 스몰 a, 사인 B분의 스몰 b, 사인 C분의 스몰 c가 같다는 얘기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비율과 스몰 a, 스몰 b, 스몰 c의 비율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삼각형 ABC가 있는데 A 플러스 B가 6일 때 B 플러스 C는 5고 C 플러스 A는 7이 된다고 했으니까 는 K라고 우리가 한번 표현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A 플러스 B가 6K라고 치면 B 플러스 C는 5K가 될 거고 C 플러스 A는 7K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식을 세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6대 5대 7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좀 경험치가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 바로 뭘 가릴 거냐면 세 개를 다 더해버리실 거예요. 더하면 A도 2개고 B도 2개고 C도 2개니까
2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좌변에 나오고 우변에는 18이 나오는 거 맞지? 18K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9K이기 때문에 뭐를 알 수 있냐면 선생님 A 더하기 B가 6K였으니까 C는 이제 3K여야 돼요. 그 다음 B 더하기 C가 5K였으니까 A는 이제 4K여야 돼요. 그 다음 B라는 건 그럼 자동으로 몇 K가 되는 거야? 2K가 될 수밖에 없겠지. 결국 A 대 B 대 C의 비율을 알아버렸단 말이야. A 대 B 대 C의 비율은 4 대 2 대 3이니까 마찬가지로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비율도 4 대 2 대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비율이 동일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문제는 sin A 곱하기 sin B 플러스 C 나누기 sin B sin C잖아. 그럼 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내가 sin A를 그냥 4K라고 치면 자 4K입니다. 자 sin B 플러스 C예요. 얘가 좀 중요하지? 얘들아 이거 어떻게 바꿀 거야? B랑 C랑 더한 각을 우린 모르잖아. 대신에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얘가 파이 마이너스 A다라고 쓸 수 있지. 그치? 왜냐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니까 180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B 더하기 C랑 A까지 더하면 180도니까 B랑 C만 더하면 180에서 A를 뺀 거죠. 그래서 sin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얘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sin 파이 마이너스 A는 뭐랑 똑같아? 그냥 sin A와 똑같지? 그러니까 sin A가 4K였으면 또 한 번 4K를 위에 곱한 거죠. 이렇게. 그럼 sin B는 sin A가 4K면 sin B는 2K일 수밖에 없고 sin C는 3K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밑에는 6K 제곱이고 위에는 16K 제곱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3분의 8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문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죠. 712번이었어. 자, 다음 유형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이번엔 유형 4번인데 사인 법칙을 이용한 삼각형의 모형 결정이에요. 자, 여기서도 쌤이 몇 번 풀어줄까? 715번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715번 한번 가볼게요. 자, 삼각형 ABC가 저렇게 저 식을 만족시킬 때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 라고 나왔는데 자, 이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 지금 변의 길이와 사인이 섞이지 않았니? 그치? 스몰 알파벳도 등장하지만 라지 알파벳도 등장하고 있잖아. 이랬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로 통일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인으로 통일하지 말고 무조건 변의 길이로 통일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유형이야. 그럼 난 뭐라고 쓸 거냐면 B-C가 앞에 이렇게 곱해져 있고 나는 sin A 대신에 아까 전에 이미 보여드렸죠? 2R분의 A를 이렇게 쓸 거예요. 얘가 sin A였잖아. 그리고 반대쪽에는 B 곱하기 sin B인데 그냥 2R분의 B를 쓸 거예요. 빼기 C 곱하기 sin C니까 2R분의 C를 쓸 거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요. 2R분의 A가 등장하고 얘랑 얘가 곱해지니까 AB-AC가 이렇게 등장했고요. 이쪽에는 2R분의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 아니야? 맞으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분모는 동일하기 때문에 A로 묶었을 때 B-C와 B 플러스 C랑 B-C를 이렇게 곱한 것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동의하니? 그러면 한쪽을 넘겨줘 볼게. 한쪽을 넘기게 되면 결국 B 플러스 C 마이너스 A에 B 마이너스 C가 이렇게 0이 된다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넘기면. 그럼 잘 보세요. 둘이 곱한 게 0이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나와야 되죠.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는데 둘 다 0이거나 얘가 0이 되려면
A가 B 플러스 C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되죠? 삼각형이 성립하려면 두 변의 길이를 합한 게 나머지 한 변보다 무조건 어때야 돼? 길어야 되지. 절대 같을 수 없는 거 맞지? 아무리 짧은 변 두 개여도 두 개를 더한 거는 가장 긴 변보다도 길어야 돼. 따라서 얘는 성립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따라서 얘가 0이 될 일이 없어. 따라서 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B랑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정답은 3번이실 거예요. 괜찮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인과 변의 길이가 섞여 있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철저하게 변의 길이로 전부 다 통일시켜 놓고 문제를 풀면 간단하게 나올 테니까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방법은 되게 명확합니다. 유형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이번엔 사인 법칙의 활용인데요. 쌤이랑은 718번을 한번 해볼게. 자, 718번이야. 그림과 같이 30m 떨어진 두 지점 A, B가 있다. 자, B 지점에서 등대의 꼭대기를 바라본 각의 크기는 30도가 돼. 입체죠. 그리고 누워있는 삼각형 ABQ라는 삼각형은 지금 바닥에 누워져 있죠. 자, 이랬을 때 얘들아 뭔가를 살펴보는 거야. 자,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얘들아, 지금 바닥에 누워있는 삼각형과 위에 세워져 있는 삼각형이 있는 거지. 그 두 개가 공유하는 변이 있지 않니? 어떤 변을 둘이 공유하고 있어? BQ죠. BQ라는 변은 누워있는 삼각형의 한 변이기도 하지만 세워져 있는 삼각형의 한 변이기도 하죠. 그럼 내가 BQ의 길이를 구하는 게 핵심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먼저 하시는 거야. BQ의 길이. 근데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얘들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생겼잖아. 누가? A, B, Q가. 근데 여기가 60도란 말이야. 여기가 30이에요. 여기가 75도였잖아.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몇 도가 되는 거야? 45도죠.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내가 사인 법칙 쓸 수 있지 않니? 어떻게 쓸 거야? 사인 45도 분의 30은 사인 60도 분의 BQ인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얘들아, 우리가 비율로만 승부할 거라 그랬어.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고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루트 2 대 루트 3의 비율 아니야? 따라서 얘도 루트 2의 루트 3의 비율이 돼야 되지. 그러면 루트 2 대 루트 3의 비율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루트 2분의 루트 3만 곱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BQ의 길이는 루트 2분의 30에 곱하기 루트 3 아니시냐고. 오케이, 이게 BQ야. 이렇게 결정되는 순간에 나는 이제 어떤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냐면 PBQ라는 이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죠. 쟤를 실제로 옆으로 이렇게 뉘어봐. 그럼 얘가 P고 얘가 B고 얘가 Q였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30도예요. 그러면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루트 3이 곱해진 얘인데 얘잖아. 그러면 PQ의 길이는 루트 3이 안 곱해진 거니까 루트 2분의 30 될 수밖에 없고 유리화하시면 15 루트 2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시는 거지. 자, 아까 전에 사인 법칙 쓸 때 굳이 2분의 루트 2와 2분의 루트 3을 다 쓸 필요 없고요. 결국 루트 2 대 루트 3의 비율 관계니까 얘도 루트 2의 루트 3의 비율 관계다 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Q 나오고요. 그러면 1대 루트 3대 2니까 루트 3만 싹 하고 약분해주면 얘가 PQ의 길이가 되겠지, 높이. 자, 이게 이렇게 하면 일단 사인 법칙은 끝났고요. 다음으로 유형 6번에서는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코사인 법칙도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 나 엄청 중요한 얘기 안 했네, 아까. 723번 보세요. 이 얘기 너무 중요하다, 얘들아. 미쳤어. 너희들 알다시피 어떠한 원 안에
너무 찌그러졌는데? 다시 그릴게. 자, 어떤 원 안에 이렇게 사각형이 내접하고 있어요. 그럼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니? 원 안에 사각형이 내접했을 경우야. 그냥 사각형이 있는 게 아니라 4개의 꼭지점이 다 내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어? 이 각이랑 이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죠.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야. 그렇잖아. 맞잖아.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한 것도 180이 돼야 돼. 그 이유가 뭘까? 잘 봐. 얘 지금 호죠? 호야. 그럼 내가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이 호에 대해서 얘도 원주각이고 얘도 원주각이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여기가 둘 다 각의 크기가 똑같겠지. 이번에는 이 호에 대해서 얘도 원주각이고 얘도 원주각이죠.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세 번째로 이 호에 대해서 얘도 원주각이고 얘도 원주각이지. 맞아. 같은 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호에 대해서 얘도 원주각이고 얘도 원주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x 2개, 동그라미 2개, 네모 2개, 별 2개를 더하면 360도 나오는 거 맞지? 따라서 2에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 하면 얘가 360도면 당연히 얘네 4개 더한 건 180도가 나오는 거지. 근데 하나 되면 딱 4개의 구성이 맞춰지지 않아? 따라서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는 게 증명이 되죠. 한마디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마주보는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뭐가 발견되는 거야? A가 몇 도다? A가 120도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지. 이해하세요? 이거 방금 전에 설명 없으면 좀 난해할 수 있어. 그럼 여기가 120도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면 뭐가 제일 유리할까? 결국은 우리가 BC의 길이를 구해야 돼. 지금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해. 그럼 제일 좋은 전략이 뭐야? 너희들 결국 응용해야 돼. 이거 이렇게 대각선 딱 하고 자르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겠어? 왜냐? 이 삼각형 한번 보세요. 3이고 1이고 여기 120도지. 그럼 쌤이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두면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지 않니? 어떻게 쓸 거야? x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6이 딱 쓰이고 거기에 코사인 몇 도가 곱해지는 거야? 120도가 이렇게 곱해지는 게 맞지? 이게 코사인 법칙이었지.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둘이 더한 거는 10이고 코사인 120도 얘들아 몇이니?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면 더하기 3이 이렇게 되시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x제곱의 길이가 13이 되기 때문에 이 x라는 길이는 지금 루트 13이 이렇게 탄생하면 맞겠죠.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어떤 삼각형에 주목하는 거야? BD를 다 구했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에 주목하는 거지.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BC의 길이를 내가 뭐라고 둘까? Y라고 줄게. 그럼 우리가 Y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죠. 근데 코사인 법칙을 또 쓸 건데 Y제곱은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Y제곱은 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 안 돼? Y제곱은을 쓰려면 나중에 이 각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 각을 모르고 어디를 알아? 이 각을 알지. 그러면 당연히 얘를 주인공 삼아줘야 되는 게 맞지. 그럼 잘 봐.
루트 13의 제곱인 13은 y제곱 더하기 3의 제곱, y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쓴 다음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6y를 쓰고 코사인 몇 도? 60도가 이렇게 와주면 각을 아는 대변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쓴 거죠. 따라서 얘를 전개해주면 얘들아 코사인 60도 2분의 1 맞지? 자 2분의 1이야 2분의 1이기 때문에 y제곱 2분의 1 곱해지면 마이너스 3y잖아. 얘가 9고 13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4기 때문에 는 0이 성립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면 y 빼기 4에 y 플러스 1인데 y는 변의 길이니까 마이너스 1 못 나오죠. 그럼 y는 몇일 수밖에 없어? 4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이 4로 끝나는 게 맞지. 쌉동이?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될 거란 얘기야. 좋아. 723번도 여러분들 잘 봤어. 준수야, 문 조금만 열어줘. 자, 다음으로 우리 코사인 법칙의 변형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쌤은 또 한 번 제일 어렵다고 여겨져 있는 728번 문제를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볼 건데, 자,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 근데 AC라는 변 위에 점 D가 있는데 AD와 BD와 BC가 만족된다라고 돼 있어. 자,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보자. 선생님 확대 좀 할게요. 너무 확대했나? 자, 이 상태야. 자, 얘들아, 이 상태에서 한번 써보자. 잘 봐. 이 길이도 6인 거 맞죠? 그 다음 이 길이도 6이죠? 그러면 잘 봐. 이 각이 세타지. 그러면 이 각도 세타죠. 이등변이니까.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쌤이 봐봐. 얘가 6이잖아. 그러면 너희들 이제 머릿속에 뭔가를 떠올려서 빨리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 거지. 잘 생각해. 머가리 굴려? 머가리 굴려봐. 어떻게 굴려? 내가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있잖아, 얘들아. 내가 매번 알려주면 너희들은 그냥 계산밖에 안 하는 거여서 남는 게 별로 없어. 생각을 막 해야 돼. 쌤 생각은 뭘까? 쌤 생각은요. 그럴 거 되게 금방 밝혀. 좀 생각할 시간은 줘야 되는데. 이 길이 있지. CD의 길이. 여기를 X라고 한번 놔볼 거야. 그러면 AD의 길이가 6이니까 이 길이가 X 더하기 6이 이렇게 긴 길이로 나오는 게 맞죠? 자,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일단 무슨 생각을 했냐면 쌤은 이거 처음에 이 작은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길이 세타니까 내가 이 작은 삼각형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 수 있지. 어떻게 쓸 거냐? 세타를 주인공 삼아서 6에 대해서 6을 주인공 삼아서 한번 써볼 거야. 그러면 6의 제곱은 맞죠? 6의 제곱 더하기 x제곱 6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을 써. 그 다음 마이너스 2x6이니까 마이너스 12x를 쓴 다음 거기에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법칙이 성립할 거야. 저 작은 삼각형에 대해서. 맞아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이쪽에도 6의 제곱이 있고 이쪽에도 6의 제곱이 있으니까 없어져. 그리고 얘를 넘겨주고 12x로 나누면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가 결국 12x분의 x제곱이 될 거고 x로 약분하면 12분의 x가 이렇게 나오겠지. 지금 이게 코사인 세타의 값인 것 같아. 내가 뭐 한 거니 지금? 얘들아 뭐 했니? 작은 삼각형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줬죠. 이 길이를 x라고 두고. 그럼 내가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이제는 이 큰 삼각형을 한번 보는 거야. 왜냐?
이 큰 삼각형도 지금 뭘 가지고 있어? 세타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걔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코사인 법칙을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써볼게요. 얘가 코사인 세타니까 이 변을 주인공 삼아서 이렇게 써도 되겠지. x 플러스 6의 제곱은 이 길이 x 플러스 6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맞죠? 이 길이가 6이니까 마이너스 이 길이랑 이 길이 곱한 거에 2배를 할 거니까 12x 플러스 6의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도 얘가 코사인 법칙이 성립하는 식 맞지? 동의하시죠? 자, 그럼 이번에도 얘 하나 없애놓고 얘를 넘기고요. 양변을 12x 플러스 6으로 약분하시면요. 결국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가 12x 플러스 6분의 36이 이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12로 약분하면 x 플러스 6분의 3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작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썼고요. 세타에 대해서. 큰 삼각형에서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썼는데 결론적으로 코사인 세타는 12분의 x이면서 동시에 x 플러스 6분의 3이죠. 그럼 이제 12분의 x와 x 플러스 6분의 3을 같다라고 이렇게 놓으면 둘 다 코사인 세타니까 대각선 길이의 곱이 같아져서 x제곱 더하기 6x가 이렇게 36과 같아지죠. 맞죠? 그래서 넘겨지면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36은 0인데 지금 보기에 숫자들만 봐도 안 이쁜 거 보이지 얘들아? 인수분해 예쁘게 안 되겠지? 그럼 뭐 하셔야 돼? 근해 공식 쓰거나 완전 제곱식꼴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 즉 여기 9가 있었다면 빼기 45가 필요했을 테니까 반대쪽에 45가 이렇게 넘어가면 같은 식이지. 따라서 x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5니까 3 루트 5 맞니? 이렇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보기에 있어? 보기에 없네? 망했네? 잠깐만. 안 망했네? 왜냐면 나 지금 x 구한 거지? x 구한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코사인 세타 구하라 그랬지. 그럼 우린 12분의 x 구해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12분의 x를 구해야 되니까 1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맞지? 내가 방금 구한 건 x니까. 그럼 다시 한번 3으로 약분해주면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건데 자 여기서 잘 생각하자. 세타라는 친구는 지금 무슨 각이니? 예각이죠? 예각이지. 그러면 예각일 때 코사인 값 양수죠. 음수 안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루트 5 하면 안 되겠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루트 5 해주셔야 되는 거지. 맞아버리시죠? 오케이. 그래서 답 뭐니? 2번이죠. 2번이야. 못 구할 뻔했어. 자, 이게 728번이었고요. 유형 8번에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이제 같이 활용이 좀 될 거고요. 얘들아,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잠깐만. 말 잘 듣네. 얘들아, 한 문제만 더 끝낼게요. 자, 유형 8번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나와 있는데요. 당연해요? 자, 그만하면 안 돼요? 마지막 한 문제 해야 돼요. 귀엽다는 말 치지 마. 끝내더라도 귀엽다는 얘기는 꼭 듣고 싶은데.
끝내버릴까? 자, 얘들아 733번만 마지막으로 보고 끝낼게요. 저는 그냥 다음 시간에 기어올게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좀 빨리 끝내서. 자,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는데 AB의 길이는 6이고요. AD의 길이는 1이에요. 그랬을 때 코사인 C가 3분의 1이에요. 게임 끝났죠? 벌써? 자, 코사인 C가 3분의 2라 그랬으니까 자, 그림 확대 좀만 했어요. 자, 크게 보이시죠? 자, 얘들아 이각은 이각이랑 무슨 관계가 있니? 없어요. 아, 있다고 했잖아. 어머, 정찰을 왜 이렇게 부려요? 아니, 귀엽다에 맞들려서 좀 더 한결 더 귀여워 보려고 했는데 얘들아 얘랑 얘 무슨 관계가 있어? 없어요. 더하면 180도 맞지? 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그치? 그러면 저 A라는 각은 A는 파이 마이너스 C인 거 맞지? 동의해? 그런데 아니요. 코사인 C가 3분의 2라 그랬어. 그러면 코사인 A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들아 코사인 이거 못 외웠으면 작살나는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누구랑 똑같니? 파이 마이너스 C는요, C. 사인 C. 마이너스 사인 C. 아니, 마이너스 그냥 코사인 C. 마이너스 코사인 C. 그렇죠. 마이너스 코사인 C와 똑같지. 야이씨, 너희들 수능 볼 때 감독관한테 다 한번 확인할래? 네. 가서 감독관님 선생님이 감독해 주시면 안 돼요? 몰래 와가지고 다 알려줘요. 수능 때 네. 내가 막 에헴 거리면서 지나가면서 에헤이 자. 답이 2번이고. 자. 에헤이는 3번이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2번 막 골라주고 네, 네. 그러면 안 돼요? 되겠냐? 아무튼 간에 얘들아 외워 새끼들아 너무해. 코사인 A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인데 니들이 이거 각변환을 까먹으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 몰라요.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아무튼 코사인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 이제 동의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갈겨버려? B랑 B를 이렇게 이어버린다고. 왜 이어? 삼각형이잖아. 그리고 이 삼각형의 뭐니? 외접원이지 지금. 야, 삼각형 지금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삼각형이 내접해 있는 거 아니야? 외접원 맞잖아. 근데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6이고 여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코사인 값이잖아. 그럼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자, 갈기자. 이 길이를 x라고 두면 x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에 마이너스 12 곱하기 코사인 값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이렇게 되는 게 맞지? 따라서 1 더하기 36, 37에다가 몇을 더하는 거야? 8을 더하는 거죠. 37에다 8을 더했으니까 45가 나올 거고, 그래서 x의 값은 3루트 5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야. 근데 난 여기서 쌈 멋있게 풀죠. 우리 얘 뭐 구하라 그랬어? 원의 둘레 구하라 그랬지. 근데 얘가 지금 내접하는 삼각형이고, 잘 들어, 여기서 핵심이다. 내접하는 삼각형이야. 그럼 사인 법칙 성립해야 되지. 네. 사인 법칙인데 사인 이각분의, 즉 사인 A분의 저 반대편 대변의 길이 3루트 5가 2R과 동일해야 되는 거지.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근데 여러분들 사인 A 알 수 있지 않니? 코사인 A가 마이너스 3분의 2야. 그러면 코사인 제곱 A는 9분의 4인 거 쌉 가능? 그러면 사인 제곱 A는 몇이야? 야, 코사인 제곱 A가 9분의 4 맞지? 제곱했으니까. 그럼 사인 제곱 A는 몇이 될 수밖에 없어? 9분의 5가 될 수밖에 없지. 둘이 합치면 1이니까. 그런데 잘 들어. 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죠.
왜? 삼각형 안에 내각이니까 각도가 180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근데 180이라는 게 파이잖아. 그러면 사인은 0부터 파이까지 가는 동안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는 무조건 양수죠. 그러니까 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일 테니까 사인 A가 3분의 루트 5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아? 동의하니? 동의하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버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는 안 될 거 아니야? 왜? 사인은 언제 마이너스가 나와? 3, 4분면과 4, 4분면에서. 근데 얘는 그래봤자 아무리 커봤자 2, 4분면의 각이잖아. 18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3분의 루트 5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분의 얘를 취해주면 결국 9죠. 2R이 9란 말이야. 2R이 9야. 그러면 원에 둘레니까 2파이 R이니까 여기 파이만 붙여주면 9파이가 정답 아니겠어? 괜찮으세요? 얘들아 여기 부분 내가 부탁인데 열심히 공부해야 돼. 진짜야. 그럼 이 어. 다음 시간은 어. 질의응답 시간인가요?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얘들아?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 딱 갖고 그래? 야 수연아 너 오랜만에 마스크 벗은 거 보는데 왜 이렇게 장난기가 가득하냐 얼굴에? 커크 닮지 않았어요? 그래 이러면서 야 그래 자 아무튼 아니 나 화이트 떨어뜨렸는데 야 잘 들어봐 내 말 좀 야 미래 신부 그래 하지 말고 야 잠깐만 들어봐 미신 잠깐만 들어봐 얘들아 다음 시간에 질의응답 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우리 뭐 하겠니? 수투하겠지 아싸 수투하겠지 수투할 거니까 그거 미리 신경 쓰고 다음 시간까지는 일단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를 최대한 열심히 풀어와 보자. 바이블 유형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알겠어? 오케이 고생 많았어. 안녕.